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서페이스 메쉬 명령을 가지고 이제 서페이스 모델링 형상 완성하는 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기존에 이제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채운 이제 면들은 저렇게 되고, 이제 저걸 제외한 나머지 면들을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면부터 할까요? 요 면 조그만 면이니까 요 면부터 요거부터 먼저 처리할게요. 저 면부터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면들, 이미 생성된 면들은 이제 방해되니까 숨겨놓을게요. 서페이스 레이어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숨기고요. 그 다음에 카피 명령으로, 뭐 이전처럼 이제 또 여러가지 명령으로 할 거니까요. 예. 여러가지 명령을 한 번씩 해보실 거니까 이렇게 4개의 선을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갖다 놓을게요. 60,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90. 4개를 갖다 놓을 거고요. 뭐 4개 이상은 필요 없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배운 명령이 5개니까요. 5개 가지고 해볼 건데, 일단 리브 서프는 제외죠. 리브 서프는 제외. 왜냐면 회전체니까 다르고, 처음에 이제 엣지 서프로 이제 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면이 이제 정확하게, 면이 아니라, 모서리가 정확하게 4개로 나오죠. 4개로 나온다. 4개로 나오는데, 이때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ED, GE, SU, RF, 엣지 서프 하고, 첫 번째 모서리, 두 번째 모서리, 세 번째 모서리, 네 번째 모서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자, 이건 이제 뭐, 비주얼 스타일을 바꿔서 VS, 자, 2D 와이어프레임으로 2로 딱 바꾸면 이렇게 되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서프탭 1의 개수를 이렇게 늘렸잖아요. 지금 근데 저렇게 되면 서프탭 1의 방향이, 저렇게 직선이 있는 쪽이 서프탭 1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곡선이 있는 쪽이 서프탭 2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선생님 그럼 서프탭 1을 줄이고 서프탭 2를 늘려주면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 제가 서프탭 1을 우선적으로 건드리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왜냐? 서프탭 1은 모든 이제 메쉬 명령이 다 사용을 합니다. 3D 페이스 빼고, 그 명령 하나 빼고, 나머지 명령들은 서프탭 1을 다 사용을 해요. 근데 서프탭 2는 그 나머지 명령들 중에서도 2개 명령밖에 안 쓰죠. 엣지 서프랑 리브 서프. 그렇다는 얘기는 서프탭 2를 바꿨을 때, 서프탭 1도 같은 값의 그 서프탭이 필요하다 그러면 서프탭 1은 별도로 또 바꿔주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명령이 다 공용으로 쓰는 면의 개수를 제어해주는 서프탭 1의 이제 개수를 늘리고 줄이고 해주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늘리고 줄인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택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ED, GE, SU, RF 해서 곡선 쪽 또는 곡선과 정확히 반대가 되는 쪽을 먼저 첫 번째로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1, 2, 3, 4 해야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다. 자, 엣지 서프로는 이제 저렇게 전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거는 이제 룰 서프. 룰 서프는 이제 다시 이제 비주얼 스타일 바꿀게요. 비주얼 스타일. 면이 생기는 걸 봐야 되니까. 비주얼 스타일 다시 컨셉으로, C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룰 서프, RU, LE, SU, RF. 네. 이때 이제 룰 서프는 이제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를 이제 이어주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비겠죠.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RU, LE, SU, RF. 곡선 쪽이랑 곡선의 정확하게 반대쪽이랑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서프탭 1의 값을 우리가 바꿨기 때문에 VS, 비주얼 스타일을 2D 와이어프레임 2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저렇게 된다. 근데 면의 구성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당연히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엣지 서프는 쓰지 않을 거야 라는 결론이 나겠죠. 왜냐면 이제 얘는 면의 개수가 기본적으로 반 쪼개져 있으니까 2개다. 면의 개수가 너무 많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된다.
그럼 이제 엣지 서프 다음에 배운 거 이제 탭 서프죠, 탭 서프. 그러면 다시 비주얼 스타일을, 컨셉으로 바꿔놓고, 자, 룰 서프 하면, 룰 서프는 이제, 룰 서프의 탭 서프는 탭, SURF, 탭 서프 해가지고 이제, 이 선이, 이 선을 따라가라. 아이고, 잘못했네요. 요 선을 따라가라. TABSURF. 탭 서프는, 자, 요 모서리가, 요 모서리를 따라가라. 예, 이렇게 직사하게 되겠죠. 그럼 선생님 곡선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TABSURF 해가지고, 곡선을, 이 선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반대쪽에 짧은 선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아니요, 이제 얘가 일로 올라가고, 이제 얘도 그만큼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탭 서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선택된 모서리 형태가 두 번째 선택된 선의 길이만큼 무조건 나가는 거니까, 무조건 똑같은 길이를 가요, 양쪽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대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탭 서프로는 아예 불가능이다라고 밖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저거는 이제 탭 서프로는 불가능한 형태다. 저렇게는 불가능한 형태다. 라는 거죠. 이제 남은 건 이제 3D 페이스인데 3D 페이스는 여러분들 하나마나 안 될 거예요. 3F. 첫 번째 모서리 꼭지점, 첫 번째 꼭지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꼭지점, 세 번째 꼭지점, 네 번째 꼭지점, 그 다음에, 면이 나왔다. 그래야 되는 건데요.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안 돼요. 이제, 그러면 저걸로 이제 면을 쪼개서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개의 면을 내가 다 일일이 점 따가지고 해줘야겠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얘로 끝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저기서 이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룰 서프가 되겠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면을 채워둘게요. 저기다 이제 무브로 결정이 났으니까. 저 같으면 이제 애당초 만들 때 룰서프로 무브 명령으로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얘는 지울게요. 반대쪽도 있는데 반대쪽은 이제 미러로 넘기면 되겠죠. 미러. 그래서 이제 MI 자 선택하고 이제 여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반대쪽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면들이 있는 거를 뷰를 활성화시키고 레이어를 활성화시키고 여기 지금 사라지는데 이게 사라지는 거는 저기 있는 게 지워진 게 아니에요. 지금 마우스로 여기 딱 클릭해 보면 있어요 면. 근데 저거 좀 순간적인 디스플레이 버그 같아요. 캐드가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버그 같은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저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선택을 해서, 아이고, 잘못 선택했네요. 얘랑, 얘를 선택을 해서, 자, 얘네들 레이어는, 서페이스로 바꿔줄게요. 아이고, 뭐가 잘못 눌렀네요. 요거, 아이고, 자꾸 잘못 눌리는데, 제가 확대를 안 해가지고, 요렇게 요 두 개를 레이어를 서페이스 레이어로 바꿔줄게요. 레이어 바꿨더니 이렇게 디스플레이 그 에러 나던 게 해소가 됐죠. 저런 식으로 해소가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실제적으로 안 된 게 아니라 컴퓨터가 뭔가 착각을 하는 건데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면을 할게요. 그 다음에 면은 이제 저는 여기를 할 생각이에요. 이제 요렇게 돼 있죠. 요 면. 요 면을 이제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한 면이에요. 한 면이긴 한데 이거를 한 면으로 처리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려운지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레이어 끌게요. 서페이스 레이어 오프시키고 자, 그 면에 관련된 이제 모서리 선들만 딸게요. 카피. 요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만 해서 자 이쪽으로 60 90 120 150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이제 마찬가지 이제 리브 서프는 제외고 저건 리브 서프가 절대 들어갈 일 없으니까 리브 서프는 제외고 나머지 명령들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일단 좀 위에 선 뒤로 삐져나간 선은 좀 정리를 해줘야겠죠. 이걸로 처리하면 정리해 주셔야 돼요.
딱 이제 이게 이제 한 면이 되게 정리를 해주는데, 일단 트림은 안 먹어요. 트림으로 못 잘라요. 트림은 이제 무슨 명령? 2D에서 사용되는 명령. 그럼 우리가 이제 3D 상황에서 2D에 사용되는 명령을 하면 어떻게 된다? 트림을 사용을 하려면 트림이 적용될 객체, 그려지는 선들, 잘려야 되는 선들, 그것들이 모두 XY 평면과 평행한 평면에 그려진 상태여야 되는데, 얘는 아니죠. 얘는 Z축으로 그려졌어요. XY 평면과 평행한 평면에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럼 이제 저기서 이제 우리가 트림을 쓰려면 어떻게 된다? XY 평면의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 어떻게? UCS라는 명령으로. UCS하고 이제 원점이 여기, 이쪽 방향이 X축,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Y축 하면 이제 이 선은 뭐예요? XY 평면에 그려진 선이다. 이 선도 뭐예요? XY 평면과 평행한 평면에 그려진 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트림으로 잘라줄 수 있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선들도 전부 다 자를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여기 이제는 좀 편집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제 UCS는 이대로 두고 갈게요. 이제 원래대로 안 돌려놓고 두고 가는데, 자 일단 이거 이제 엣지 서프로 처리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엣지 서프는 모서리가 4개여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잘못 눌렸고 다여 일곱 여덟 8개의 모서리다. 그러면 이제 명령 구성상,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럼 방법은 이제 뭐예요? 4개짜리 면으로 구성된 도형으로 전체를 쪼개주든가, 아니면, 4개짜리 모서리 선을 가진 형태로 합쳐주든가인데, 전에 이제 한 가지 했던 게 있죠. 옆에. 요거를 이제 하나로 합쳐졌어요. 요렇게를 하나로 합치고, 요렇게를 하나로 합치고, 이런 구성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합쳐서 한 모서리,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모서리, 아니면, 그 다음에 요렇게 합쳐서 한 모서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한 모서리, 요렇게 한 모서리, 요렇게 한 모서리, 요렇게 한 모서리, 이렇게 합쳐서 할 수도 있고, 일단 어쨌든 모서리가 4개만 나오면 되니까 저런 식으로 합쳐서 할 수는 있기는 한데, 과연 이제 그게 생각대로 되느냐는 다른 문제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합쳐볼게요. 일단 피에디트. 자, 합치는 형태는, 서로 합치는 형태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자, 얘를 선택하고, P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J. 조인으로 이제 요 다음 선까지만 합치자. 그 다음에 또 P2를, P에디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딱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yes 해가지고, P에디트로 바꾼 다음에 조인 해가지고, 나머지 선들을 다 합치자. 자, 또 P에디트 명령을 실행을 해서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도 yes를 눌러서 P에디트로 전환을 하고, 조인 J 옵션을 사용을 해서 뒤에 있는 선까지 합치자. 그러면 이제는 모서리가 몇 개다? 4개다. 그래서 E, D, G, E, S, U, R, F, 엣지 서프 해서 첫 번째 얘고요, 두 번째 얘고요, 세 번째 얘고요, 네 번째 얘입니다. 어이쿠야.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는 게, 엣지 서프 값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바뀌어요. 서프텍 값이. 그래서 이제 VS. 비주얼 스타일을 이제 2D로 바꿔보면, 한쪽에 이제 서프텍 값이 적어요. 왜냐면, 서프텍 1은 이제 우리가 10으로 바꿨는데, 서프텍 2는 10으로 안 바꿨죠. 그러면 이제, 좋다. 둘 다 10으로 바꿔볼게. SU, RF, 탭 2만 바꿔주면 되겠죠? 탭 2. 너도, 10은 나와줘야지. 그리고는, 다시 한번, ED, GE, SU, RF. 그 다음에 첫 번째 선 얘, 두 번째 선 얘, 세 번째 선 얘, 네 번째 선 얘. 자, 그래도 이상하게 나오죠.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면들이 꼬여요. 꼬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꺾여 있는 선을 한 선으로 합쳐서 처리는 가능은 하거든요. 가능은 한데
제가 전에 설명할 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개념을 설명한 건데, 자,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합쳤잖아요. 이걸 이제 한 선이라고 보면 제가 첫 번째 선으로 이제 얘를 선택하면 서브탭 1에 의해서 얘가 10개로 쪼개집니다. 이 전체 길이, 합쳐진 두 선의 전체 길이를 10개로 쪼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탭, 두 번째로 선택하는 게 이제 요게 되겠죠? 요게 되면, 마찬가지 이제 서브탭 2에, 얘는 서브탭 2에 영향을 받아요. 얘를 이제 10개로 쪼갭니다. 이 전체 길이를. 대충 할게요. 이건 손으로 제가 좀 정확하게 쪼갤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쪼개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렇게 합쳤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서브탭 얘는 1. 왜냐면 얘랑 마주보는 면이 되기 때문에 얘가 세 번째 선택된 거니까. 첫 번째, 세 번째가 연결되는 거니까. 얘를 또 10개로 쪼갭니다. 10개 쪼개서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이어져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어져요. 세 번째는 이제 요점이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요. 그럼 네 번째는 얘가 이쪽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뭐예요? 벌써 여기가 꼬이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는 이제 얘는 한 선으로 했잖아요. 얘를 또 10등분을 해요. 서브탭 2로 10등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첫 번째가 일로 가야 돼요. 두 번째가 일로 가야 돼요. 세 번째가 일로 가야 돼요. 여기서 또 꼬이죠. 뭐 어찌해도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꼬일 수밖에 없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선생님, 여기 한 거는 왜 그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어요. 뭐, 점이 어디 생길지. 자, 저거 할 때는 이제 서브탭 1, 2를 둘 다 이제 2, 최소로 줄 수 있는 게 2, 2니까 2, 2를 줬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요 길이. 하고 요 길이가 같다. 요 두 손의 길이가 똑같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요 길이. 요 길이가 같다. 이 두 선의 길이도 똑같다. 그러면은 이거 전체 길이를 반으로 나누면 어디예요? 여기지 무조건. 이거 전체 길이를 반으로 나누면 뭐예요? 이거지. 그러면 꼭지점이 여기 생길 수밖에 없다. 왜? 이 선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길이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똑같다. 얘도 똑같다. 그러면 2등분하면 여기 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미 알고 알기 가능해. 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간 건데, 얘는, 그게 예상이 될 수가 없고요. 여기서 안 꼬일 수가 없어요. 면을 합치는 구성을 다르게 하면, 자, 이렇게 합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10개 나누고, 여기 10개 나누면, 안 꼬일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처리가 안 된다. 그럼 결국은 저기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면이지만 이거를 한 면으로 끝내려고 하면은 그거는 당신의 욕심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더 많이 쪼개야 된다. 어떻게 머리를 써서 쪼갤 거냐? 라는 거죠. 자, 다시 분해할게요. 이거 익스플로드로.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쪼갤 거예요? 이렇게 쪼갤 거예요. 자, 이 선을 여기까지, 요 위까지 딱 늘려줄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 BR. 이 선을 F. 여기서, 여기 해가지고 이제 두 개로 쪼개지겠죠. 그럼 이제 뭘 할 거냐? 요렇게 한 면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선을 하나 더 그려가지고 요렇게. 선 하나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요것과 요것을 합쳐줄 것이에요. 그리고 요것과 요것을 합쳐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던 거예요? 여기서 봤던 거다. 선생님, 합쳐주면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는 뭘 알고 있어요?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다. 요렇게 해놓으면 요 길이와 요 길이도 같다. 즉, 1대1이요. 1대1이니까 면을 반으로 가르면 이렇게 되겠다.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꼭지점이 생기겠구나 라는 걸 이미 나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면으로 처리가 된다. 그렇죠? 합쳐줄게요. 필드 선택하고요. 조인, 예스 하고 조인 해서 뒤에 거 선택하고요. 또 피에트 실행해서 선택하고요. 예스 한 다음에 조인. 그리고 뒤에 거 선택하고요. 끝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렇게 하나 합쳐졌죠?
자, 그럼 이제 뭐예요? 이 엣지 서프 ED, GESURF 하는 건데, 단, 서프 탭은 전부 다, 1, 2 다 최소로 놓을 거예요. SURF, TAB, 1, 2개. 그 다음에 SURF, TAB, 2, 2개. 그 다음엔, ED, GESURF, 엣지 서프. 해서, 여기 1, 이모소리 1, 이모소리 2, 이모소리 3, 이모소리 4.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모소리 1, 이모소리 2, 그 다음에 이모소리 3, 이모소리 4. 하면 이렇게 된다. 정확히 예측이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엣지 서프로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룰 서프죠. 룰 서프. 룰 서프는 이제, 마찬가지, 이제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를 연결한다. 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를 연결하려고 이제 머리를 우리가 써보면, 자, 일단은 그려져 있는 모서리만 가지고 처리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모서리하고 이 모서리를 연결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죠. 여기서부터 벌써 꼬여요. 아까 본 것처럼 꼬임이 더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처리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면을 합쳐서 보자.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모서리를 합치고 이렇게 모서리를 합치면 마찬가지 10등분하고 그다음에 요거 10등분하는데 이 길이랑 1대1도 아니고 꺾이는 부분의 길이도 같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한번 꼬인다. 그러면 저렇게 해서 처리가 안 된다. 결국 얘도 뭐냐? 꼬임 때문에 단번에는 처리가 안 된다. 결국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옆에 것처럼 나눠보자. 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눌 거냐. 뭐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 있지만 옆에 거하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똑같은 형태를 나눌 거예요. 똑같은 형태를 나누는데 자, 이렇게 할 거예요. EX 자, 여기까지 늘어납십시오. 하고 마찬가지 여기를 쪼갤 거예요. 자, BR을 써야겠죠? BR. 요 선을 쪼갤 거예요. 두 개로 분리할 거죠. 그 다음에 F,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마찬가지 브레이크도 이제 2D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은 룰 서프로 할 때 이제 요거를 하든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요거를 하든가, 요 두 개를 가지고 룰 서프로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였는데,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에 이 선을 하나 더 그릴 거예요. 그래서 뭘 해주느냐? 룰 서프로 얘랑. 만약에 이제 이게 싫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걸 안 그려도 되는 방법은 이렇게. 저거 안 그려도 되는 건 여기다 선을 하나 더 그리고요. 이제 얘랑. 얘랑 하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말해놓고 하니까 저는 여기 선을 안 그리고 하는 두 번째 방법이 더 나은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죠. 자, 룰 서프. RU, LE, SU, RF. 자, 얘는 이제 요렇게. 하면, 면 두 개로 딱 끝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있어서 지금 아마 안 되는 건데, 선택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순환 선택을 하시던가, 순환 선택이 싫으시면, 잠깐 옆으로 빼놓고, 한 10mm를 빼놓을게요. 10mm 빼놓고, 그 다음에, 룰 서프 실행해서 여기는 요 선하고 이제 요 선, 그쵸? 그다음에 요 선하고 요 선 해주면 딱 끝나죠.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 할게요. 이렇게 처리될 수 있다. 그래서 얘 면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얘는 넷, 8개. 얘가 더 적네요. 그래서 저라면 이제 얘는 안 하고. 이럴 거면 룰 서프로 처리하지. 룰 서프로 처리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탭 서프죠. 탭 서프는 이제, 무조건 길이 방향으로 가야겠죠. 어떤 모서리나 길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얘는 가능은 한데 무조건 뭐예요? 직사각의 형태로 끝내줘야 된다. 그죠? 직사각의 형태로 끝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지금 상태에서 하기 좋은 방식은
이건 어떻게 직사각이니 어차피 직사각 형태로 이제 쪼개는 거니까는 뭐 어떤 방식이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하기 좀 쉽게 편집하기 쉬운 방법은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만 딱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 면 쪼갤 필요도 없어요. 쪼갤 필요도 없고 요것만 솔직히 말하면 위아래 선 둘 다 이렇게 늘려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위아래 선 중에 하나만 이렇게 익스텐드 연장시켜주면 되고 이렇게 주면 돼요. 탭 SURF 얘를 요선 길이 따라서 얘를 요선 길이 따라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뭐 얘를 요선 길이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비주얼 스타일 좀 바꿔볼까요? 비주얼 스타일 컨셉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된다. 이제 룰 서프랑 비교해서 이제 어느 게 더 낫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셔도 되고요. 어차피 면의 개수는 똑같이 6개예요. 면의 개수도 차이가 없고요. 이렇게 구성이 나든 뭐 이런 구성이 나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는 이제 작업의 편의성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얘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피에디트를 한번 써가지고 모서리를 합쳐주는 작업을 한번 했었잖아요. 이 방식은 안 했구나. 이것도 안 했으니까 뭐 여기서 두 개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것 같고 뭐 어느 걸 쓰셔도 무방하다. 남은 건 이제 3D 페이스죠. 3D 페이스다. 근데 이제 3D 페이스도 얘도 한 번에 가기는 좀 곤란해요. 3D 페이스. 만약에 3D 페이스를 한다 그러면 이제 3F인데 내가 이제 첫 번째를 여기를 찍고 두 번째를 여기를 찍고 세 번째를 여기를 찍고 이제 만약에 네 번째를 어디로 가지 하면 이제 여기를 찍는다 하면 요렇게 이상하게 되죠.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쭉 갈 수는 있거든요. 갈 수는 있는데 이걸 이제 이어서 가려면 이제 쭉 연결해서 가려면 조금 힘들어요. 다시 3F 이거를 컨셉으로 놓고 할게요. 비주얼 스타일을 면이 생기는 걸 보면서 하면 좋으니까 컨셉 이제 3D 페이스로 3F 해가지고 이제 아까 봤을 때 이제 요렇게 선택하면 이제 여기서 이어서 가야 되니까 여기가 첫 번째가 되면 안 되고 여기가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돼야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여기까지 이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거는 바로 못 가요. 그냥 명령 끝내시고 3D 페이스 다시 하셔야겠죠. 3D 페이스에서 이렇게 그리고 끝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면 여기 면은 몇 개요? 3개. 3개로 구성이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6개니까 효율성 얘가 높고요. 그리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얘가 더 간단하지 않나요? 추가적인 선을 안 그렸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선을 이제 요 길이만큼 떼주기 위해서 선을 늘려준다는가 익스텐드로 늘려준다는 그런 정리들을 했는데 3D 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선 가지고 그냥 선의 순서만 잘 생각을 해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작업하는 방식의 효율성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나오는 면의 개수라든가 전체적인 효율성이 누가 위에 있다? 3D 페이스가 위에 있다. 그래서 저라면 이 상태에선 3D 페이스를 가지고 그려줄 거다. 면 3개를 가지고 이렇게 라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판단을 가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피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카피가 아니라 무브로 갔어야 되는데 카피로 갔네요. 카피로 온 김에 양쪽 면도 그냥 동시에 넣어주죠. 여기 하나 넣고 반대쪽 면도 똑같은데 여기 하나 넣고 이렇게 이건 굳이 미러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고 얘는 지워버리고 그럼 여기도 끝났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면 구성을 보면 이렇게 채워졌네요. 이렇게까지 채워졌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요 뒷면하고 여기 이제 사이에 있는 윗면, 거기 사이에 아랫면, 그 다음에 제일 바닥에 있는 윗면과 그 다음에 아랫면 이렇게 남았네요. 상당히 지금 시간을 오래 걸려가면서 설명도 이제 한 번에 한 두 가지 종류의 면밖에 처리를 못하죠. 근데 제가 저렇게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런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능은 다 해요. 가능은 다 하는데, 어느 게 효율적인지는, 제가 결정 지어드리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저는 이걸 쓸 겁니다. 저라면 이걸 쓸 겁니다라는 추천은 드리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난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라고 결정을 하셔야겠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여주느라, 이제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한 30분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 강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